그 와중에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 원희룡 후보는 절대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라는 글을 나경원 후보가 올렸어요. 함께 보시죠. 조금 전 나경원 후보의 글입니다. 원 후보는 절대로 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한 후보를 대표 선수로 출격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하고 의회 정치를 몸으로 익히게 해서 대선 주자를 만들게 하고 싶었다. 내가 당대표 되면 나는 그렇게 만들 거다. 라며 이 글 앞에는 한동훈 후보는 너무 조급했다. 너무 욕심을 부렸다. 라고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이 네거티브 마타도어를 비판하면서 원희룡은 절대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글을 지금 거의 선언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의 입에서 저런 단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사퇴하고 나를 도와라. 나로 단일화하라. 라는 메시지를 낸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이 김광삼 변호사님,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양비론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제치는 듯한 양상도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후보 그만두고 날 도와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예 오늘은 이 단정적인 글을 썼어요. 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요. 이제 누가 당대표 되든 뭐 거의 언론이 됐던 패널이 됐건 대부분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당대표 될 거라는 거에는 거의 만장일치 아닙니까? 거의 나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높게 치켜 세워버리면 사실은 근데 나중에 단일화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한 세력들 표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면 이제 둘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약간 상향의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절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원희룡을 빼면 누구냐? 나다른 얘기죠. 그러면 나는 원희룡이 이길 수 없다면 뭐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원희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 그럼 자신에게 표를 주면 나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굉장히 대권의 주자로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면 이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면서 뭔가 대권 주자의 반열로 올려놓는. 이거 지지자들 좀 헷갈리게 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나를 뽑아야 한동훈 후보가 재보궐에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대선 주자도 돼. 잘 생각해. 헷갈리게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헷갈릴까요? 저런 전략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세는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 상당히 우측에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표가. 근데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양비론적인 것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팬심이나 당신을 보면요. 그에 못지않게 엄청 강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단 이제 누가 2등을 하냐에 관한 싸움인데 일단 1등은 뭐 거의 정해졌다고 원희룡 후보 캠프 쪽도 그러고 나경원 후보 캠프 쪽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 거의 결정될 거라고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친윤이랄지 대통령실의 그런 마음까지 얻었는데 만약에 3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본인뿐만 아니라요. 친윤이랄지 대통령실까지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위가 아니고 2, 3위를 가지고 엄청난 힘겨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2등 하기도 어려운 그런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경원 후보의 글이 의미심장한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후보를 재보궐선거에 출격시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회 정치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강력한 대선 주자를 만들겠다. 이양수 의원님, 고도의 전략이 들어있는 것 같다. 김광삼 변호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만 왜 이번에 나와서 이렇게 원희룡 후보랑 저렇게 싸울까? 당대표 임기도 짧은데 조금 더 뭐랄까 성숙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치지 않고 대선 주자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꽤 있거든요. 그럼 그 꽤 있는 그런 분들이 나경원 후보의 글을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경원 후보를 찍어야 되네? 라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나경원 대표가 오늘 올린 글은 맞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 말이 많다. 맞는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게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번에 선거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좀 쉬고 내년에 보궐선거 나와서 정치를 국회의원을 좀 하면서 현장 정치가 뭔지 좀 깊이 고찰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좀 그 다음에 대권 가도를 이렇게 가도 늦지 않다. 나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좋은 재원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던지고 또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한테는 지금 원희룡 후보는 절대 한동훈 위원장을 못 이긴다. 이 발언은 원희룡 의원이 당초에 좀 2등 정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3등으로 밀렸거든요. 네. 원희룡 후보가 왜 3등으로 밀렸냐. 네거티브를 너무 세게 했습니다. 네거티브 많이 하면요. 그게 상대방한테 타격이 될 것 같죠? 본인한테 더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지금 2등 지위를 차지 못하고 3등으로 밀렸거든요. 요때 나경원 후보가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천하 3분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물론 현재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두 사람 합친 게 한동훈 위원장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천하 3분지계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지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당 지지자 중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렇게 지금 그 천하 3분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뭐 3자 필승론, 3자 필패론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2, 3위는 오차범위 내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가 드랍을 했을 경우에 현재 2등이라고 얘기되는 나경원 후보가 드랍됐을 때는 이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도 일부 가고 원희룡 후보 쪽으로도 일부 갈 수가 있어요. 나경원 후보가 드랍했을 때. 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드랍을 했을 경우에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간극이기 때문에 너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원희룡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나경원 후보 쪽으로 가죠. 그러면 나경원 후보 지지자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한번 대항해 볼 만하고 단일화 효과는 나경원으로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 효과가 크다. 그렇게 나경원 대표가 생각하는 거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생각되면 이제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동훈이 무조건 1등이야. 나경원 원희룡은 안 돼. 하다가 두 세력이 뭉치게 되면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은 국회의원 좀 하다가 정치 좀 배우고 대권 후보자라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가능성이 한번 생겨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글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상당히 전략적이고 맞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해볼 만하다. 충분히 좀 효과나 영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전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화는 산수다. 그러면서 이건 수학 수준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단일화는 산수다. 그 단일화가 성공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단일화 시도에 대해서 그건 산수에 불과하다. 그런 산수 같은 정치는 성공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나로 단일화하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라면서 원희룡 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거는 산수다, 수학도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경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그 산수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저급 수학이다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저 의미가. 단일화 가능할까요? 글쎄요. 막판에 뭐 남은 유일한 변수라고 하면 단일화 정도일 텐데 실제 지금의 판을 흔들 정도의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저 부분을 비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냅둬라. 예. 그리고 Let it be. 예.
근데 나경원 후보의 오늘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대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누군가 이 판을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차기 대권까지 가는 이 전체적인 전략을 짜면서 인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저런 그림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대표를 나경원 대표가 하고 한동훈 후보가 재보선에서 당선이 되고 국회로 진입해서 대선 주자가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 예측이 되는 게 전당대회에서 뭐 지금 예상대로 지지율대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과연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지금 당의 위기 수습을 하고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판으로 된다면 좋겠지만 실현 불가능하죠. 예, 가능성이 없다.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 각 후보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단일화 역시도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퇴하는 방식 아니면 단일화를 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경원 후보든 원희룡 후보든 지금 이 후보직 사퇴는 정치 인생의 거의 끝이라고 치명타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그렇군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각자 승부를 해서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결선이 가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단일화 이것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런다고 해도 뭐 이제 당대표의 대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동훈 후보가 굳이 이 후보들 간의 어떤 단일화 문제라든가 제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쯤은 여유 있고 넓게 이 대응해도 될 상황이 돼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급하고 불안해할까? 이게 좀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이미 전당대회 결론에서 생각이 멈춘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전당대회 투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저 말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불신 때문에 불신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냐? 전 단대표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한동훈 후보 얘기대로는 당무 개입이 있는데 내가 재보선에 나가고 대권 주자가 된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두겠느냐라는 아마 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후보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윤상현 후보가 연설할 때쯤 지지자들이 다 나가버렸다. 이게 우리 당의 수준이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끝까지 다른 후보의 연설을 좀 앉아서 경청해주는 후보들에게도 그런 자세는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청양의 아들 윤상현입니다. 요새 와보니까 예전 천안역 역전당항에 갔던 기억도 나고 또 대전 중구 선안호에 중앙투 바로 청양의 아들 윤상현이요. 후보가 끝나면은 저희 같은 마지막 남은 자 다 나가버려. 이게 우리 당의 수준입니다. 결국 후보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후보들이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했는데 후보들이 다 나가니까 또 당원들도 나가버려.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휴유증이 걱정이 되고 저는 당의 휴유증을 극복하는데 계속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윤상현 후보의 얘기처럼 다른 후보의 연설이 남아있는데 후보조차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쟁자이지만 마지막 후보 4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후보, 마지막 후보의 연설까지 끝까지 남아서 후보가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지자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